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 있잖아요. 이 대화 속에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, 화법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근데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분명히 똑같은 한국말을 썼는데 왜 친구나 가족, 직장 동료랑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걸까요?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화법에 있습니다. 화법. 이게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. 우리 소통 전체를 지배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같은 거죠. 지금부터 그 본질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대화할 때 사실 우리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거든요. 바로 이 화법의 핵심적인 특성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화법을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힘,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구어적 성격, 관계적 성격, 그리고 사회문화적 성격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대화를 뒤에서 조종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구어적 성격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대화는 미리 써놓은 글이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. 거의 뭐 살아있는 생물 같죠? 즉흥적으로 막 만들어졌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톤이나 표정, 손짓 같은 글에는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똑같은 알았어라는 말이잖아요? 근데 이걸 어떤 톤이랑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지죠? 바로 이겁니다. 대화는 그냥 내용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 특성은 관계적 성격입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우리는 그냥 정보만 주고받으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만들고 또 확인하고 때로는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죠. 아, 이 예시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밥 먹었어? 이게 진짜로 배고픈지 아닌지만 묻는 건가요? 절대 아니죠. 이건 음식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나 너한테 관심 있어? 잘 지내? 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의 신호인 거죠. 맞아요.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관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. 정말 신기하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사회문화적 성격입니다. 우리의 대화는요, 절대로 혼자 동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아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, 역사, 이런 거대한 배경이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아주 깊숙이, 정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.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문화가 우리한테 일종의 대화 대본을 주는 거예요. 어른을 만났을 때, 처음 본 사람과 이야기할 때, 친한 친구랑 수다 떨 때, 우리는 사실 모두 이 보이지 않는 대본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걸 따르면서 소통하고 있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대화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을 살펴봤잖아요? 그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모든 대화를 딱 분해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부품들, 바로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떤 대화든 이 네 가지 요소는 무조건 들어갑니다. 바로 말하는 사람, 화자, 그리고 듣는 사람, 청자, 또 전달되는 내용인 메시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일어나는 배경, 맥락입니다. 화자, 청자, 메시지, 맥락. 딱 이 네 가지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화자랑 청자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대화는 무슨 강연처럼 한쪽에서 쭉 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. 서로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의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.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말의 내용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, 즉 언어적 메시지도 있지만 그 말을 포장하고 있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, 자세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항상 같이 전달되거든요. 자, 마지막으로 맥락입니다.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하나는 상황 맥락.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어디서, 누구랑, 언제 대화하는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.
다른 하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인데 이건 좀 더 커요. 우리가 공유하는 한국 사회의 가치나 문화 같은 더 넓은 배경을 의미하죠.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 대화의 진짜 속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화법의 특성이랑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? 그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대화는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거다. 둘째, 대화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, 사회적 규칙에 영향을 받는다. 셋째, 모든 대화는 화자, 청자, 메시지, 맥락, 이 네 가지의 조합이다. 이 사실들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화할 때 계속 의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. 바로 이게 훌륭한 소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나눈 대화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. 그 대화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만들어냈고 또 어떤 관계를 남겼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통은 분명 한 단계 더 깊어질 겁니다.